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iOS 개발 맡고 있는 데이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개발하고 있는 엑스코드라는 개발 환경에서 이제 빌드 버튼을 눌렀을 때 엑스코드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만약 알 수가 있다면은 개발 환경의 최적화를 통해서 뭔가 개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우리는 임포트라는 코드를 흔하게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엑스코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챗 GPT와 함께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임포트 키워드를 설명하고 그 다음 데모를 위한 예제 프로젝트 설명 그리고 예제 프로젝트에서 나온 빌드 로그를 이제 챗 GPT와 함께 정보를 얻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정리하고 시간이 있다면 Q&A 받도록 받는 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임포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포트 키워드는 현재 파일에서 다른 모듈의 인터페이스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선언하는 코드로 임포트 UI킷을 작성하면은 해당 파일에서 UI킷에 있는 코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임포트 UI킷을 추가하지 않는다면은 UI킷 모듈을 임포트하라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임포트는 모듈뿐만 아니라 클래스, 인엄, 펑션, 프로토콜, 스트럭트, 타입 알리아스, 변수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프레임워크에서 A 프로토콜, A 클래스, A 인엄, A 스트럭트 등을 작성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import A 프로토콜, A의 A 프로토콜, A의 A 클래스 등을 통해서 특정 종류의 코드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프레임워크, B 프레임워크에서 각 foo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면은 오른쪽과 같이 foo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oo 클래스의 생성자나 함수, 변수를 사용할 때는 어떤 모듈의 클래스에 어떤 모델 foo 클래스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사실 각 모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foo 클래스는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네, 단지 우연히 이름이 같았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해당 클래스 앞에 모듈명을 붙여주면은 A 모듈의 foo 클래스인지 B 모듈의 foo 클래스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네, 해당 내용은 스위프트 문서의 임포트 관련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임포트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프레임워크, B 프레임워크가 있고 두 프레임워크는 서로 의존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이 두 프레임워크를 의존하도록 프로젝트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타겟에는 파란색 박스 내용처럼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를 연결시켜줍니다. A 프레임워크에는 어떠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 서비스 파일을 만들고 A 서비스 구조체 내에 hello라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B 프레임워크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B 서비스라는 걸 만들고 B 서비스 구조체 내에 hello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앱 델리게이트에서는 A 프레임워크의 A 서비스 구조체에 hello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 B 프레임워크의 B 서비스에 있는 hello 함수를 호출하도록 코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빌드 그 다음 실행을 하면은 각 서비스의 hello 함수를 호출하여 콘솔에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결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파란색 박스, 저 박스에서 A, B 프레임워크를 지우고 빌드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빌드하고 실행이 돼요. 정상적으로 실행됐죠? A 프레임워크로 가서 import B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고 hello 함수에서 B 서비스에 hello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A 프레임워크의 스킴을 선택하고 빌드를 합니다.
네, A 프레임워크는 B 프레임워크 의존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빌드가 되었죠. 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스킴을 선택하고 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 좀 전에 헬로 함수에서 B 서비스의 헬로 함수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B 프레임워크의 B 서비스로 이동해 봅시다. 아까 A 프레임워크에서는 A 서비스 코드에 B 프레임워크 그 B 서비스의 헬로 함수를 호출했는데 마찬가지로 B 서비스에도 A 프레임워크를 임포트 해봅시다. A 프레임워크와는 다르게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 간에 의존성 순환이 생겼다고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클린으로 빌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은 A, B 프레임워크의 의존성을 지웠으니까 빌드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해당 프레임워크를 찾을 수 없어서 빌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좀 전까지 빌드가 됐던 게 클린하고 빌드했던 하니까 안 되죠. 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상한가요? 이제 시간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의 연결을 지운 시점으로 돌아옵시다. 네, 그래서 이제 앱 델리게이트에는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가 추가했던 그 코드만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부터 챗 GPT와 함께 추론 및 분석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빌드하고 실행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엑스코드의 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드 시 전처리, 컴파일, 링킹 등의 단계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주네요. 네. 다음으로 앞에 예제 프로젝트에서 임포트를 추가했을 때 일어났으니까 모듈의 의존성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의존성 해결, 컴파일, 링킹 단계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컴파일 단계 내용에 보시면은 임포트 명령을 사용해서 필요한 모듈을 가져와 모듈 코드와 현재 코드가 함께 컴파일 된다고 합니다. 링킹 단계에서는 외부 라이브러리 함수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B 프레임워크에 있는 B 서비스 헬로 함수를 호출되는 걸 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두 단계 컴파일과 링킹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컴파일 단계에서는 임포트를 통해서 모듈의 코드를 가져와 컴파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모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작동 방식의 1번을 보면은 임포트를 오늘 만나면은 컴파일러는 해당 모듈을 찾고 그 다음에 3번 항목을 보시면은 해당 모듈의 참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한 필요한 모듈만 임포트하면 컴파일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컴파일 단계에서 모듈의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걸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링킹 단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링킹 단계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연결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링킹의 주요 단계에서 1번의 심볼 해결을 보시면은 외부 심볼을 다른 객체,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아 참조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모듈의 코드를 사용하면은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임포트로 이제 특정 모듈을 사용할 때 그 모듈의 정보가 어딘가 기록돼 있으면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럼 컴파일과 링킹 단계에서 모듈의 정보를 사용할 테니까 그러면 엑스코드의 빌드 로그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엑스코드의 빌드 로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엑스코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로그를 남겨줍니다. appdelegate.swift 파일에서 이제 A, B 프레임워크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A, B 서비스에 있는 헬로 함수를 호출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appdelegate.swift 파일을 컴파일한 로그와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는 작업인 링킹에 대한 로그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컴파일 후 링킹이 일어나니까 appdelegate.swift의 컴파일 작업하는 로그부터 먼저 확인해 봅시다. 네,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로그가 나옵니다.
네, 이 로그는 사실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로그를 일단 복사해가지고 따로 떼어내 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많은데, 네, 글자도 많고, 네, 뒤에는 하얀색이고 이렇죠. 근데 좀 더 보니까 CD로 시작하는 이제 쉘 커맨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뷰 컨트롤 스위프트, 앱 델리게이트 스위프트, 신 델리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SDK로 해가지고 어떤 SDK를 쓰는지, 그 다음 이네이블 테스팅, 그 다음 스위프트 버전, 뭐 디버그, 오티마이저드 레벨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 로그를 그대로 챗 GPT한테 정리해달라고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해당 로그를 그대로 넘겨줬어요. 그러면은 생각외로 잘 정리해 주지 않나요? 네. 네. 좀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좀 더 가독성 있게 아까 엑스코드가 네, 남겨놨던 로그보다는 좀 더 가독성 있게 정리를 해줬죠. 네, 잘 정리해주는 김에 해당 명령어의 옵션에 대한 정보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간략하지만 어쨌든 딱 보자마자 어떤 이 옵션들 어떤 정보 어떤 성격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옵션들 중에서 이제 의존성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저희는 그 임포트에서 모듈을 썼으니까 이제 의존성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의존성 관련된 정보, 그 다음 참조 의존성 정보, 모듈 캐시에 있는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듈의 의존성 정보를 찾고 있으니까 emit dependency path, emit reference dependency path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 옵션을 이제 넘겨줬던 값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emit dependency path의 appdelegate.d 파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파일을 읽어봤을 때 네,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 관련된 정보가 혹시 있나? 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앱 델리게이트 오브젝트 파일은 신 델리게이트, 앱 델리게이트 뷰 컨트롤러 스위프트 파일과 그 다음 빌드 결과물 있는 이제 프로덕트 폴더에 아래에 있는 프레임워크의 헤더 파일, 그 다음 스위프트 헤더, 모듈 맵, 스위프트 모듈 맵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미 리퍼런스 디펜던시즈 패스의 앱 델리게이트.스위프트 디펜던시즈 파일을 이제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여기는 좀 글자가 깨져가지고 스트링스로 해서 값을 뽑아낸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정보만 뽑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줄은 스위프트 버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해당 파일의 경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A 서비스, B 서비스, 그 다음 10A, A 프레임워크 해서 8A 서비스는 얘는 맹글린댕 심볼이고요. 네. 헬로 우리가 아까 호출했던 함수이고, 이런 경로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빌드 결과물이 있는 프로덕트 폴더에 그 프레임워크의 헤더나 뭐 모듈 맵이나 이런 경로들이 같이 지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링킹 단계의 로그를 좀 살펴볼게요. 링크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appdelegate.swift 파일을 컴파일한 로그와 비슷하게 어쨌든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단계처럼 로그를 떼어내서 볼게요. 네, 이 로그를 그대로 챗GPT한테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챗GPT는 생각외로도 가독성 높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명령어는 이제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하는 링커 명령의 옵셔널 일부라고 해요. 링커를 통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실행 가능한 파일 또는 라이브러를 생성하는 데 작업하는데, 우리는 아까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새 명령어를 잘 읽었을 때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한 옵션들 한번 또 설명해 달라고 해볼게요. 네. 자세하게 뭔가 알려줬지만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네, 설명해 줬죠. 하지만은 봤을 때 바로 이해는 가능은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의존성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어떤 거 있는지 또 물어봅시다. 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검색 경로인 L 옵션,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검색 경로인 F, 그 다음 런타임 중에 동적 라이브러리 경로 지정 RPath, 그 다음에 의존성 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경로인 Dependency Info를 알려줬어요. 근데 RPath는 런타임 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L, F, 그 다음 Dependency Info의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브러리 경로인 L과 프레임워크 경로인 F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로를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로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중간 결과물이 있는 폴더인 인터미디에이트의 TBD 파일을 가진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빌드 결과물이 있는 프로덕츠의 프레임워크를 참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의존성 정보가 있는 파일을 또 살펴볼게요. 네, 이 정보는 이제 파일로 이제 정보가 좀 많긴 해요. 하지만은 첫 번째 줄만 보면은 프로그램 LD에서 프로젝트 LD 이렇게 있잖아요. 즉, 이 파일은 링커 쪽에서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링커의 버전도 명시되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Accessibility 프레임워크의 Accessibility TBD 해가지고 이런 접근성 프레임워크 등의 이제 모듈의 의존성을 연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AB 프레임워크를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경로들은 네, L과 F 옵션에 있었던 그 AB 프레임워크의 경로랑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파일에 대한 의존성 정보를 또 가지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즉 임포트에서 모듈 코드를 사용하면은 엑스코드는 컴파일 단계, 링킹 단계에서 중간 결과물 또는 빌드 결과물 내에 있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찾아서 의존성을 추가해준다는 얘기가 돼요. 네, 우리는 아까 프로젝트 파일에서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파란색 박스처럼 저희 어떤 프레임워크도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였었고, 이제 이 앱을 빌드해서 한번 결과물을 볼게요. 프레임워크가 없어요. 네. 원래는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 할 때 그 아까 우리가 했던 A, B 프레임워크가 추가됐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없죠. 네.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 할 때 이 프레임워크에 원래는 A, B 프레임워크를 복사해야 되는데 앱 델리게이트 파일에서는 임포트를 통해 가지고 A 프레임워크, B 프레임워크라는 의존성을 추가했지만 프로젝트 파일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의 폴더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A 프레임워크, B 프레임워크를 미리 빌드 해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를 엑스코드가 알아서 의존성을 추가해줬기 때문에 빌드 및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디바이스에 만약에 설치해서 실행을 한다면 프레임워크 폴더에 A, B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앱 실행 시 프레임워크를 찾을 수 없어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지 못하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서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좀 더 잘 알고 모듈의 의존성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빌드된 결과물이 있다면은 프로젝트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엑스코드가 모듈을 찾아서 의존성을 연결시켜줘요. 만약에 우리가 빌드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프레임워크가 다음과 같은 의존성 관계를 형성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A, B 프레임워크에서는 D 프레임워크를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 의존성을 지금 추가를 시켜놨어요. 이 상태에서 C 프레임워크가 빌드하기 위해서는 D 프레임워크가 빌드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A, B 프레임워크가 빌드될 때는 C 프레임워크가 빌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B 프레임워크에서는 import D라는 것만 쓰게 된다면은 X코드가 D 프레임워크를 연결시켜 주겠죠. 네. 만약에 이제 마코가 스태틱인 경우는 이제 임포트가 X코드가 의존성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 코드 중복 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의존 관계는 이제 동일한데 아래 D 프레임워크만 마코가 스태틱으로 해서 다르게 일단 구조를 그려놨어요. C 다이나믹 프레임워크는 D 스태틱 프레임워크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C 프레임워크에는 D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복사가 되겠죠. 만약에 A, B 프레임워크에서 D 프레임워크를 만약 임포트 D를 한다면은 네, A, B 프레임워크에는 D 스태틱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스태틱 프레임워크를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면은 A, B, C, D의 다이나믹 프레임워크에는 D 스태틱 프레임워크가 복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임포트라는 한 줄만 추가했을 뿐인데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포트라는 한 줄의 코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X코드가 뭔가 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 또 다른 더 재밌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